미국 사람들이 케네디가 후르시초프에 대해 굴복했다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후르시초프가 참 양보를 해준 거죠. 케네디의 체면을 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어떻게 발표했느냐, 케네디가 강력한 해상 봉쇄 정책으로 소련이 굴복해서 소련군과 미사일 기지를 다 철수하기로 했다. 대신 우리는 CIA가 공작했던 피그스만 침공 같은 쿠바를 미국이 군사적으로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공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 두 개만 봤을 때는 야, 케네디가 정말 멋있게 해서 이겼다, 일방적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면 합의로 터키에 배치되어 있던 미국의 주피터 미사일을 몇 개월 후에 다 철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됐다. 이것은 조선일보 조갑제 같은 우익 논설가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는 후르시초프의 깨끗한 양보와 케네디의 신중함이 결합돼서 인류 멸망의 핵전쟁을 막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봅시다. 트럼프와 김정은 둘이 나한테는 핵단추가 있다. 정말 마주오는 기차를 보는 듯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와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때 만약에 위기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누구도 이 충돌 상황을 좀 냉각 기간을 갖고 침착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가 사라진 채 전쟁으로 갈 위험이 엄청 컸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반도가 1차 대전과 비슷하느냐, 그리고 쿠바 위기가 비슷하느냐, 국제 전문가들 중에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한반도 위기는 1962년 10월 16일부터 10월 28일까지 13일간의 쿠바 미사일 위기를 쭉 필름을 늘려가지고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반도는 가장 위험합니다. 대만 해협이 위험하다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대만에서도 2014년에 한 3개월 정도 대만 정치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있으면서 지금 내년 1월 대만 총통으로 가장 유력한 라이칭더 당시 타이난 시장과 만나서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고 대만 정치인들을 만나봤습니다. 대만과 중국은요, 지금 전화통화 서로 가능합니다. 여행이 가능합니다. 한 100만 명 정도가 중국 본토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과 중국 사람, 주로 중국 본토 여자들과 대만 남자들 간의 결혼한 쌍이 제가 2014년 있을 때 33만 쌍이 결혼을 했다 그럽니다. 이 정도로 긴밀한 교류와 경제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과 남한 간에는 서로 방송도 개방이 안 돼 있고 전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양측에서 결혼하는 사람이 한 쌍도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인들한테 물어보세요. 훨씬 한반도가 위험하다 그럽니다. 대만 해협이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만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 타격론 운운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시절을 가짜 평화이고 자신이 힘에 의한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동실한 이후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암체어 워리어, 안락의자의 전사처럼 뭘 군사적 지식이 있다고 함부로 이렇게 떠듭니까? 155mm 우리나라의 주력 포탄 50만 발을 우리의 포탄 재고령도 다 적정 재고도 무너진 채 폴란드를 통해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한테 보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지금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수근 해병대 상병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제대로 수사해서 경찰에 위첩했다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을 지금 수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다 그럽니다.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왜 외교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꿈이 외교관이었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 이유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은 외교하는 민족이 돼야 된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유럽에 갖다 놓으면 적은 나라가 아닌데 동북아의 세계 가장 큰 나라 러시아,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 가장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한 나라 미국, 그리고 일본하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 우리가 어느 사강 어느 나라와 척지지 않고 견제 균형을 잘 이용해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공간을 만들고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햇볕 정책이고 4대국 안전보장 외교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걸 따라 배우고자 외교 문제를 쭉 고민을 해왔는데 지금 우리가 남북한 관계에서는 대한민국이 이미 체제 경쟁은 끝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6대 군사대국으로 발전했고 북한은 지금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로 처져 있습니다. 자기 나라 백성을 지금 굶어 죽이고 있는 이런 이 경쟁력 없는 나라입니다. 겨우 지금 생존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관리 가능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국제 정세가 결합되다 보니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결합되다 보니까 관계가 대단히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갑오 농민전쟁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오 농민전쟁 때 농민군과 다시 조선정부가 합의하고 사실상 합의가 됐어요. 됐는데 청나라 군대를 괜히 불러들였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1884년 텐진 조약에 따라 청군이 조선에 출병을 하게 되면 일본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더 많은 병력 끌고 한반도를 들어와서 그걸 계기로 경복궁에 포를 쏘아서 경복궁을 침략하고 사실상 1894년도부터 일본이 조선 지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안타까움이 있죠. 저는 1882년 이모군란, 1884년 갑신정변 이후에 텐진 조약으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모두 철수했습니다. 1884년부터 갑오 농민전쟁 이르기까지 1984년 이 10년의 기간이 한반도에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없는 조선정부 자주적으로 개혁을 통해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황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고부군수 조병관 같은 탐관 오리가 분노한 이 갑오 농민들의 이 봉기를 조선정부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이 자국민을 때려잡고자 외국 군대를 불러들인 이런 무능한 짓을 했기 때문에 갑오 농민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청일전쟁으로 발전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로 돌아가게 됐던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 러시아 군대와 미국, 일본의 군대를 더 불러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가 원교 근공이라고